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오늘은 홀베인 수채화 물감 108색으로 발색표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얼마 전 만든 홀베인 물감 팔레트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지난 영상보다 더 수축된 물감들 보이시나요? 이 물감들로 발색표를 만들겠습니다. 물감, 종이, 물, 그리고 붓을 준비했습니다. 발색표는 물감의 순수한 색을 알아보려고 발색하는 표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자주 갈아주고 붓도 깨끗하게 씻으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발색표를 윗부분은 진한 색에서 아래로 갈수록 물로 그라데이션해서 풀어주는 스타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순서는 팔레트 순서대로 채색합니다. 가장 윗줄을 먼저 발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줄 차례입니다. 붓을 깨끗하게 씻은 뒤 물감을 묻혀서 종이에 칠하고 붓을 다시 씻어서 물만 살짝 묻힌 뒤 색을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색에서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클리어입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드니까 물을 4군데에 받아두고 쓰면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감을 선명하게 발색하고 물만 묻은 붓으로 풀어주면서 발색하고 있습니다. 발색표를 만들면 색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수채화 물감은 팔레트에 굳어있는 색이 그 색을 가장 진하게 사용했을 때 나오는 색입니다. 가장 진하다는 것은 물을 섞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채색화이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물을 사용하면 팔레트에 굳어있는 물감들이 물의 양에 따라 다양한 농도로 발색이 됩니다. 이 말은 실제 팔레트에 굳어있는 농도까지의 색은 투명 수채화를 그릴 때 거의 나오지 않는 색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을 이해하기에 발색표가 좋은 것이죠. 하나의 색도 물의 양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색표를 만들 때 물감 농도를 진하게 칠하고 점점 색을 물로 풀어가면서 발색을 하면 하나의 색이 물의 양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 계열, 브라운 계열의 경우 팔레트에 굳히고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발색을 하거나 색을 풀어 물감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색상에 대한 이해나 색을 읽는 스킬, 그리고 물의 농담 조절 연습이 됩니다. 백사색을 모두 발색했습니다. 발색표도 예쁩니다. 근데 왜 108색이 아니고 104색이냐고요? 마지막에 있는 흰색 2개와 금색, 그리고 은색은 발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흰색은 발색이 되지 않거나 금색과 은색은 발색하지 않아도 특수한 색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펜으로 색 이름을 종이에 적을 것입니다. 예전에 받은 홀베인 스티커가 있어서 요리조리 맞춰봤는데 결국은 못 붙였습니다. 물감은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물감 이름을 적습니다. 하프펜에는 나중에 물감 다 사용했을 때 빠르게 색을 확인하려고 물감색 번호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발색표에는 색과 함께 색의 이름을 익히려고 색 이름도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지나 네 번째 줄 색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물감 짜는 것보다 발색표에 색 이름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물감 안에 홀베인에서 나온 프린트 발색표가 있어서 거기에 색 이름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 종이 보고 적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까먹고 따로 빼놔서 물감을 보고 적었습니다. 물감을 다시 넣을 때 발견했어요. 그래도 예쁜 물감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기도 했습니다. 많이 적었죠? 중간에 딴 생각을 한 건지 헷갈린 건지 이름을 잘못 적어서 바뀐 표시도 적혀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색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색 이름을 적으니 다시 한번 색 이름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안료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료 이름이나 특정 색에 붙이는 이름을 익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발색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물감과 짝꿍으로 같이 사용하기 딱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발색하지 않은 물감이 있다면 발색하면서 색을 관찰해 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